예, 저는 오늘 펀메드 정보 검색, 검색 방법을 교육하게 되는 가톨릭대학교 성희규종 도서관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은 총 5가지 목차로 일단 구성을 해놨는데 1, 2, 3번이 이제 펀메드와 관련된 부분이고 4, 5번은 시간이 되면은 좀 추가로 정보를 드릴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 2, 3번 중에 오늘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통제어와 자연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검색을 하실 때 보다 정확도 있는 검색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좀 오늘 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펀메드를 검색을 하실 때는 일단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꼭 하시고서는 펀메드 접속을 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가 원문을 볼 수 있는 것까지 단계를 갈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펀메드 사이트에 접속하기보다는 꼭 로그인을 하시고 접속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펀메드란 사이트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이 펀메드란 데이터베이스는 서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끔 했는데 서지 정보라는 거는 논문의 제목, 저자명, 수록 저널명, 초록 정보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펀메드는 서지 정보를 검색할 수는 있지만 원문을 제공하진 않아요. 즉 펀메드 자체가 원문 PDF를 탑재하고 있진 않고 원문은 그 논문을 출간한 학회나 출판사 쪽에서 갖고 있고 저희는 그거를 링크를 걸어서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야지만 그 링크를 이용하셔서 원문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펀메드가 검색하는 거는 논문의 전체 내용을 자체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 논문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서지 정보를 검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펀메드를 검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일단 1번은 우리가 속해 있는 생의학, 보건, 간호 분야들을 주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제 분야의 논문들이 잘 나온다. 가 일단 첫 번째가 되겠지만은 두 번째 굉장히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매들라인이라는 걸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매들라인이라는 거는 일단은 펀메드 자체가 매들라인과 PMC를 함께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중에 매들라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생의학, 간호, 보건 분야의 주제 중에서 중요한 5,200여 종의 저널들을 뽑아서 색인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중요한 것들만 뽑아놨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 해당되는 주제 분야의 논문 수나 저널 수는 더 많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기에는 우리가 시간도 부족하게 되고 그중에 퀄리티 있는 논문들, 연구의 퀄리티가 있거나 근거 수준이 높은 것들 위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주제 분야를 이해하고 그 분야를 선도하는 내용들을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들라인이 세운 원칙은 그럼 이 주제 분야에서 권위 있는 저널들을 우리가 선정을 하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위원회를 열어서 좋은 저널들을 선정을 해놔요. 그게 바로 이 매들라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요거는 원래 검색을 하려면 유료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펀메드를 통해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펀메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펀메드 검색의 또 장점은 뭐냐면은 일반 구글 검색이랑 또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인데 바로 이 통제어라는 메시라는 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걸 활용하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는 주제 분야의 논문들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펀메드 검색을 한번 보게 되면은 적절한 검색 결과를 주기 위해서 펀메드 자체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자동 완성 기능이 있는데 한번 이 부분부터 같이 한번 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펀메드는 도서 홈페이지에 일단 들어오셔서 꼭 로그인을 하시고 접속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해보신 다음에 메인 화면에 보시게 되면 펀메드의 펀메드 홈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펀메드 탭을 누르시고 펀메드 홈을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펀메드 메인 화면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펀메드 탭 메인 화면에서 소장 자료로 되어 있는 부분을 펀메드로 바꾸신 다음에 펀메드 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펀메드는 자주 쓰기 때문에 도서 홈페이지도 메인에 이렇게 나와 있고 대부분의 의학도서관 홈페이지는 다 이렇게 펀메드가 메인 화면에 링크가 되어 있어요. 자, 이 펀메드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환에 있는 것처럼 뭐 입력해 볼까요?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자,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입력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두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천하는 검색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검색어들은 그냥 도출되는 게 아니라 이 펀메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자들이 주로 많이 썼던 것들, 많이 검색했던 것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단어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연구 결과들이 제법 많이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메타볼릭 신드롬 칠드런을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도 스페이스를 두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어덜선트가 나온다거나 그 앞에 프리벌런스가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용어들이 지속적으로 매칭이 되면서 주제를 다른 연구자들이 어떻게 어떤 부분들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지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들을 제안해 준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펌메드는 일단은 키워드 오타가 있을 경우에는 맞춤법 검사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showing result for metabolic syndrome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근데 요거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검색 결과는 베스트 매치라는 형태로 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키워드와 연관성 있는 결과 순으로 정렬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입력한 키워드와 가장 매칭률이 높은 것들로 정렬해 주는데 이 정렬을 할 때 베스트 매치 자체는 무조건 리뷰 논문을 먼저 올려줍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도 리뷰가 가장 먼저 올라왔죠? 이렇게. 예. 왜냐면 내가 입력한 키워드를 이 연구자가 이해할 수 있는 논문들 위주로 먼저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트 매치를 하게 되면 연도순의 정렬과 다르게 리뷰 논문이 먼저 올라온다. 그럼 내가 이 주제 분야를 아직까지 잘 파악하지 않았거나 또는 선행 연구 자료들을 먼저 수집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봐야 되겠다. 그럼 베스트 매치로 나는 이 연구 분야에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최신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most recent로 바꿔서 최신 순으로 정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렬 방식은 연구자의 이 연구의 이해도에 따라서 바꿔서 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펀메드 검색에서는 이 적절한 검색 결과를 주기 위한 또 다른 도구로 입력된 키워드를 자동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볼릭 신드롬과 2022 킴제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숫자 2022를 연도로 인식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킴제이는 저자명으로 알아서 인식을 해요. 요거는 딱 보자마자 인식을 하는 건 아니고 자체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 하나씩 하나씩 매칭하다가 그 매칭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굵은 글씨로 좀 표현되는 것들이 내가 입력한 키워드들을 볼드로 처리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의도한 값에 따라서 결과를 생각보다 잘 보여주는 데이터베이스가 펀메드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걸 이용하게 되면 서지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논문을 읽다가 13번 레퍼런스 이 내용이 궁금하다. 이걸 펀메드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대부분의 지금까지 연구자분들은 쭉 입력을 해왔을 거예요. 타이틀이나 또는 저자명부터. 근데 이렇게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펀메드는 정보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이런 숫자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면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자, 보여드리면은 BJOG 2018 125 55 이렇게만 입력을 해도 바로 해당되는 서지 정보를 매칭해서 찾아줍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요 1번 아티클이 아니라 요 위에 번호가 없이 나오고 one article found by citation matching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즉 내가 검색한 입력 자체가 어떤 인용과 매칭되는 부분, 사이테이션 정보와 매칭되는 부분들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금방 검색을 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특정 저자를 찾고 싶을 때, 저자가 쓴 논문들을 다 찾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정확한 검색이 일단 어려워요.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그렇습니다. 왜냐? 이 저자가 동명이인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소속 기관도 자꾸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저자를 한 명으로 딱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펀메드에서 가장 좋게, 그나마 최선의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있는 햄슨 K라는 사람을 가지고서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는 방법은 내가 찾고자 하는 저자의 이름, 성과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부분 풀네임으로 입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펌메드 이렇게 약어로 처리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약어로 입력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 이제 내가 이 저자가 어느 기관에 속해 있고 어떤 논문을 썼는지 정도는 한두 개 정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자명으로 검색을 하든 특정 논문을 검색을 하든 또는 특정 타이틀을 같이 입력을 하던 이렇게 입력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저자와 이 타이틀에 맞는 저자를 찾았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아티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찾았던 헨슨 K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어필레이션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이 해당되는 아티클의 정보 중에서 expand라고 돼 있는 어필레이션지 expand 누르게 되면은 이 사람의 소속키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과 7번에 소속돼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게 되고 1번과 7번에 소속을 본 다음에 이게 내가 찾던 사람이 맞구나라고 하게 되면은 두 번째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이 사람의 이름을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검색창에는 똑같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만 이게 그나마 Computed as Sort Order라고 해서 요게 그나마 링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Sort by도 Computed as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게 이 저자를 찾는 거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펌메드에서 제시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100% 찾을 수는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구 저자들이 이거를 100%못 찾게 되는 이 현실을 그대로 둘 리는 없어요. 그래서 연구자 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됐던 거는 바로 이런 아이디를 만들어주자. 그 연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아이디를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움직임들이 늘 있어 왔고, 다른 데이터베이스나 펀메드도 늘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모든 DB마다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통합해서 좀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생긴 게 ORC 아이디 또는 오키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풀네임은 오픈 리서처 앤 컨트리뷰터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개별 연구자를 구별하는 영구적인 디지털 고유 식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목적은 첫 번째는 일단 동명이인과 유사한 이름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연구자의 연구 업적도 쉽게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연구의 연구 업적 리스트를 볼 수 있으니까 연구자의 인지도 향상이나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고, 이 연구자가 펀딩을 어떻게 받아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요 아이디를 만드시는 거는 선생님들도 무료로 만드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교환에 있는 것처럼 orcid.org라는 사이트,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레지스터를 통해서 만드시면 되세요. 만드는 건 금방 만드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무료로 만들고 나면은 이러한 페이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부터 이제 입력을 하게 되게끔 되어 있고, 좌측에 나에게 부여되는 이 16자리 코드 넘버가 부여가 됩니다. 이게 저의 오키드 넘버예요. 이게 지금 제 이름으로 된 페이지예요. 자, 그럼 여기에는 내가 어떤 기관에 소속돼서 있는지도 보여줄 수 있고 어떤 교육을 받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작업들 논문을 출간하고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뭐 저서를 집필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내가 논문을 출간할 때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는 애드 버튼을 눌러서 내가 직접 추가를 하게끔 돼 있는데 뭐 펀메드 아이디라던가 잘 알고 계시는 DOI라던가 또는 직접 검색도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논문을 출간하거나 저서가 나왔거나 이럴 때마다 이렇게 계속 추가를 해서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연구자들에게 제 이름을 밝히는 것보다는 요 아이디 링크 요거를 하나 복사해서 딱 보내면은 제 연구 업적들을 다 볼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하나만을 가지고서는 이 페이지에서 CV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에 이 사이트들을 많이들 이용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논문을 이제 저널을 직접 쓰시고 투고하실 때 보게 되면은 저널 투고를 받는 사이트들, 학회들에서 이 오키드 아이디를 적어서 내세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 현장에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디는 하나 만들어 두시고 꾸준히 계속 축적해 가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연구 필드에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만드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특정 학술지만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특정 저널만 보고 싶다 할 때는 저널의 풀네임이나 저널 약어명 이렇게 집력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요럴 때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블러드라는 학술지를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블러드 이렇게 치면 될까요? 이렇게 치면은 타이틀과 초록에 블러드가 있으면 다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500만 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는 게 아니라 특정 저널을 검색할 때는 블러드라고 쓴 다음에 뒤에 가까로 저널이라고 붙여주게 되면은 이 타이틀이나 초록을 검색하지 않고 딱 저널 네임 필드만을 검색하게끔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펌메드한테 제한을 걸어주는 거죠. 여기만 검색을 해라라고. 그래서 이렇게 뒤에 가까로 저널이라고 붙는 이런 것들을 저희는 태그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메드에 검색 태그를 붙여주게 되면은 내가 검색을 지정하거나 조정해서 펌메드한테 명령을 내려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태그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정 저널을 검색할 때는 가까로 저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주제를 검색하시는 거는 이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펌메드 사이트에 딱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런 작업들을 제일 먼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했던 것처럼 이렇게 검색을 하곤 하는데 이렇게 검색을 하면 펌메드는 앞전에 보였던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최적의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앞단에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 내가 의도한 바에 따르는 아티클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펌메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펌메드 검색 교육이라는 게 왜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바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렇게 평소에 검색하던 대로 쭉 내가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검색을 했을 때 연구 주제와 연관성이 없는 문헌이 같이 묻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 앞전에 입력했던 스파이널 코드 인주를 이렇게 쭉 입력했던 키워드 자체를 제가 1페이지부터 좀 봤어요. 근데 1페이지 좀 넘어가기도 전부터 이 아티클이 나왔어요. 리뷰 아티클 나오니까 위쪽으로 올려줬는데 보니까는 키워드 자체는 스파이널 코드와 매칭은 되어 있는데 내용 자체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나왔어요. 이건 왜 이러냐면은 펌메드는 가능한 한 많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끔 알고리즘이 짜져 있습니다. 누락되는 게 있기보다는 많은 결과를 줘서 그 중에서 저자가 놓치지 않게끔 보고 싶게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구 주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냥 검색을 했을 때는 내가 눈으로 보고 걸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논문이 딱 이 필드에서 54개 딱 이렇게 나와야 된다. 54개가 나와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런데 저렇게 안 나오고 한 100건, 200건 준다고 하면 나머지를 다 눈으로 보면서 쳐내야 되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게 너무나 많이 재현을 해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는 중요한 논문을 누락시킬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검색법을 배워서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딱 컴팩트한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게 되고요. 그러한 걸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통제어인 메쉬라는 걸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안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통제어인 메쉬라는 걸 이해하시기 전에 메쉬라는 거는 펌메드에서 사용하는 통제어다. 근데 그럼 이 통제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걸 이해하시려면은 지금 이 페이지를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저자와 B라는 저자가 있다고 했을 때 두 저자 모두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것을 연구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A 저자는 알코올 디펜던스라고 B는 알코올 어딕션이라는 용어를 주로 타이틀과 앱스트랙에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A 저자, B 저자의 논문을 다 검색하고 싶은 저희 같은 경우는 A 저자가 썼을 알코올 디펜던스도 검색어에 넣어야 되고 알코올 어딕션도 넣어야지 나오겠죠. 그다음에 다른 저자들이 또 어떻게 썼을지 모르기 때문에 뭐 알코올 유즈 디소더, 디소더즈, 담복수는 또 따로따로 검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관련 키워드를 계속 넣으면서 검색 결과를 계속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검색 건수 내가 어떤 키워드까지 넣어야 될지도 감이 안 오게끔 되어 있고 검색을 하다 보면은 중복된 결과들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키워드로만 대부분 해왔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누락된 게 너무나 많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NLM에서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을 한 결과가 바로 메쉬 인덱스라는 사람을 넣자라는 게 이제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적용했냐면은
한 사람이 A와 B의 저자의 논문을 직접 다 읽어요. 그 다음에 A 저자도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내용이었구나. B 저자도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내용이었구나라는 걸 리뷰를 끝내고 그러면 각각의 논문에다가 A 저자의 논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라는 어떤 색인어를 넣어주게 됩니다. 쉽게 보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달아주듯이 그런 식으로 어떤 태그를 달아주게 돼요. 그 태그를 통제된 어휘로 달아주게 되는데 이 통제어 중에서는 메시 통제어는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거는 모두 알코올리즘이라고 통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들을 세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 저자의 논문에도 알코올리즘, B 저자의 논문에도 알코올리즘을 세긴을 해놨기 때문에 검색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코올리즘 하고서는 이거를 메시 통제어로 검색해줘라고 명령을 내려주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타이틀과 초록에 들어가는 단어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색인된 언어로 검색을 해오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100% 높은 예, 아티클들로 검색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펀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시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런 통제어를 선생님들이 가장 빨리 보실 수 있는 것은 뭐 ICD 분류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ICD 분류는 이제 질병을 분류하기 위해서 그렇게 통제어를 만들어 놓고 쓰고 있는 거라고 보시게 되면은 펀메드에 쓰는 메시는 문헌을 검색하고 색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통제어의 집입니다. 자, 그럼 이 펀메드에서 있는 메시는 어디서 검색할 수 있느냐? 펀메드 사이트에 보시려면은 여기 하단에 익스플로러 아이콘이 있고 여기에 메시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어요. 여기서 검색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펀메드 사이트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펀메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세요. 이 펀메드라고 써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메인 화면을 빠져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4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그 중에 메시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여기 창에서 열으시면은 창이 전환이 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펀메드 검색창과 메시 브라우저 창을 따로따로 띄워서 2개를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메시 데이터베이스에서 우클릭하시고 새 탭에서 링크를 여시거나 새 창에서 링크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메시 브라우저가 되겠고요. 이 브라우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가 메시 통제어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전자사전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전에 했던 알코올 어딕션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알코올 어딕션이라고 내가 평소에 쓰는 단어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알코올리즘입니다라고 이렇게 전자사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용어는 이렇게 통제어로 이 통제어로 쓰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다이아베티스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다이아베티스란 통제어는 검색 결과 102건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렇게 통제된 용어에 다이아베티스가 들어간 경우도 있게 되고 또는 다이아베티스란 용어 자체가 어떤 이 설명이나 다른 부분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도 들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베티스란 용어로 쓰고 검색된 결과가 연관성이 있는 것들 다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의도한 다이아베티스는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은 이걸 선택해서 들어가서 해당되는 용어 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용어들도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도록 할까요? 선생님들 뭐 평소에 쓰시던 것들이나 또는 내 필드에서 쓰는 용어들이 어떤 식으로 매칭이 되는지 한 번씩 해보시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줌의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heart attack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선생님들도 뭐 내가 궁금했던 거나 평소에 쓰시던 거 이렇게 보시면은 heart attack은 마이오카디아 인팍션으로 이렇게 통제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되고 렁 캔서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렁 레어 플라즘스 이렇게 이제 팩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제어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한 번씩 해보시면서 이 용어는 이런 식으로 통제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만약에 카디오소라시스 서저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들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통제어는 모든 용어를 다 통제해 놓진 않기 때문에 통제된 용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내 필드에서 쓴 용어가 모두가 다 통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통제되어 있지 않은 용어들도 있을 수 있다. 다만 통제가 되어 있지 않다고 나왔지만은 이게 진짜 안 되어 있는 건지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라스틱 설저리 자체 경우에는 있죠. 이런 식으로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해당되는 용어를 쓰고 카디오 같은 경우를 따로 또 어떻게 좀 조합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검색어를 선정하거나 고민하는 부분들은 이제 오늘 교육을 쭉 듣고 나시면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라는 게 조금 더 눈에 보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보셨던 메시라는 브라우저 자체가 뭔가 내용이 많고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이 메시 브라우저를 좀 쪼개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알코올리즘 요 페이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선생님들 뭐 교환 파일에 있는 페이지를 보셔도 되시고 또는 아까 알코올리즘이라고 해놨던 거 그 페이지를 열어놓으시고 같이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페이지를 열어놓고 스크롤 내려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상단에 있는 거는 알코올리즘이라고 이렇게 굵은 글씨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메시 용어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이게 메시 용어다. 라고 하고 있고 내가 입력한 용어에 매칭되는 메시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한국말로는 주표목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영문으로는 뭐 메인 헤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또는 서브젝트 헤딩 이렇게 부르는데 그 용어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메시 통제어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래쪽에 있는 어떤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사전적인 정의는 아니고 개념적인 정의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이 용어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와는 좀 거리가 멀지만 내가 입력한 단어와 이게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개념적으로 유사한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를 정의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개념적인 정의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체크 박스가 많은 부분은 서브 헤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한국말로는 부표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세부 주제로 제한해서 검색의 정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능들인데 이건 뒤에서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바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검색 옵션을 세팅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거는 주표목을 주요 주제로 다루게 되는 어떤 메이저 토픽 형태로 다룬다거나 하이주제어를 입포함하는 옵션을 해주게 되는데 이것도 뒤에서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아래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엔트리 텀즈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통제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자연어들이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어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알코올리즘으로 통제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바로 아래는 C also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코올리즘과 유사할 수 있는 메시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같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연구할 때 필요한 용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제시해 주는 거고 그 아래에 있는 시소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트리 형태의 용어 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 형태의 용어 계층 구조도 이따 뒤에서 설명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 메시를 이용해서 펌메드에서 검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메시 브라우저에 있는 펌메드 서치 빌더라는 걸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를 찾았다. 통제어를 찾았고, 그러면 이 통제어로 펌메드에서 검색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측에 있는 펌메드 서치 빌더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데 요 아래에 있는 창은 그냥 메모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접 입력도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검색식을 생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바로 아래에 있는 Add to Search 빌더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에디트 서치 빌더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 텀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 가까로 메시라는 태그가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이 해당되는 거를 우클릭하셔서 카피, 복사하신 다음에 드래그하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그다음 펌메드에 오셔서 해당되는 용어를 붙여넣고 그다음에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81,600건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이 81,600건은 무조건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논문만 있어요.
앞전에 통제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81,600건이라는 논문은 모두 메시 색인가가 다 읽어보고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를 색인해놨기 때문에 검색이 된 거거든요. 그럼 어디서 어떻게 검색이 되느냐? 요 1번 아티클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저는 베스트 매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번 아티클 요 아티클이에요. 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타이틀은 알코올 유즈 디소더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용어를 타이틀에 매칭해서 쓴 검색된 게 아니에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타이틀이 있고 초록 정보가 나오게 되고 초록 정보가 지난 다음에 더 아래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항상 스크롤 내렸을지 모르겠는데 메시텀즈라는 항목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 아티클을 읽은 메시 색인가가 이 논문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여기다 통제어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통제어들을 색인해 놓은 건데 여기에 알코올리즘의 용어가 있죠. 바로 이걸 검색을 한 거예요.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라고 검색어를 넣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검색어를 넣게 되면은 타이틀과 초록에서 이 용어를 아예 검색 안 합니다. 예, 이 용어를 어디서 검색하느냐? 오직 여기에서만 검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코올리즘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메시 색인가가 색인해놨기 때문에 이 논문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트리트먼트 아웃컴에 반드시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바이오마커스에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논문 아까 81,600건은 무조건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논문을 꺼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내가 그냥 알코올 유지 소더로 내가 만약에 검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12만 건이 나옵니다. 뭔가 이상하죠? 아까 전에 8만 1,000건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알코올 유지 디소더와는 상관없는 논문들이 많이 껴있을 수가 있게 되고, 심지어는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제 안 되세요. 무조건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리즘 메시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타이틀과 초록에 어떤 용어를 썼든지 간에 이렇게 메시 텀이 있는 곳, 이 필드를 검색을 해오기 때문에 무조건 연관성이 있는 논문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간혹가다 이런 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어떤 실수냐면은 이렇게 알코올 유즈 디소더 이렇게 하고서는 가까로 메시 이렇게 검색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이건 검색이 안 됩니다. 왜죠? 이거는 태그는 메시라고 태그를 줘봤지만 이 앞에 용어 자체가 통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통저 검색이 아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내가 통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통제어만 이렇게 메시라고 돼 있는 태그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시소러스, 트리 형태의 구조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바로 이 시소러스라는 거는 하이어를 포함한 확장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렇게만 설명을 딱 드리면은 바로 안 나와실 텐데, 지금 현재 알코올리즘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아래쪽 단어라서 바로 이렇게 매칭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요럴 경우에는 요것보다 하나 위에 있는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지에 가셔서 검색을 해보면 조금 더 확인됩니다. 상단 위에 있는 키워드로 가고 싶을 때는 해당되는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클릭하게만 되면은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더즈로 화면이 전환이 되게끔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게 되면은 이 트리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알코올리즘이 아니라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더즈 하이로 있는 용어들이 쭉 등장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알코올리즘 메시를 지우고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더즈로 add to search 빌드를 한 다음에 이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더즈 메시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아까 알코올리즘 메시는 8만 1,000건이었죠. 근데 상위 개념으로 가니까 12만 건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 12만 건에 대한 검색 결과는 들어가 보게 되면은 메시텀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저, 그쵸? 내가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저로 검색을 했으니까. 근데 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상위 키워드로 검색할 때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에 바로 나오면 좋겠는데, 자, 보시면은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즈라는 용어가 없죠. 그쵸? 이렇게 없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바로 어디 있냐면은 이 알코올릭 디스오더드가 이 하위에 있는 용어들을 같이 포함해서 검색을 했기 때문에 12만 건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리버 디지즈 알코올릭이 있죠. 여기 하이어로. 자, 여기도 보게 되면은 아까 검색한 거예요. 리버 디지즈 알코올릭. 이렇게 같이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 그 트리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상위에 있는 용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하위에 있는 개념들까지 모두 함께 포함해서 검색을 해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건 언제 쓸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처음에 연구를 할 때 알코올리즘이라는 걸 가지고 검색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검색 결과가 생각보다 적었다 또는 연관성에 있는 결과들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단계 상위 개념을 높여서 범위를 좀 더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연관성이 있는 연구들을 좀 더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 많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러한 용어 리버 디지즈 알코올릭으로 통제된 용어가 있었구나. 그러면 해당되는 용어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검색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범위를 좁혔기 때문에 좀 더 문헌들을 덜 읽고 덜 확인해도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서 트리 형태의 구조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내가 하이어를 포함해서 검색이 가능하고 상위 하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검색 결과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시 메이저 토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메이저 토픽은 주요 주제로 제안해서 검색을 가능하게끔 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봤었던 알코올리즘으로 다시 한번 가서 해보도록 할까요? 자, 펀메드 서치 빌더는 일단은 지워주시고, 서치 빌더를 비워놓은 상태에서 하셔야 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은 아까 서브 헤딩즈를 지나서 체크박스가 두 개가 더 있었어요. 여기서 첫 번째는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을 체크를 해주시고, 메이저 토픽을 박스를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드 투 서치 빌더를 눌러주시게 되면 태그가 MAJR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했을 때는 MESH, 메시로 들어왔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나서 한번 펀메드에 그대로 복사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6만 1000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전에 기억하시나요? 알코올리움 메시로 했을 때는 8만 1000건, 8만 1600건이 나왔어요. 검색 건수가 2만 건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2만 건만큼 줄은 이유는 뭐냐면은 알코올리즘을 정말 주요한 주제로 다룬 것들만 보여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만 건은 그러면 주요하지 않았느냐? 어떤 형태로 다뤘냐면은 내가 모집한 환자군 중에 알코올 중독 환자군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 자체에서 굉장히 그 알코올리즘 자체를 연구한 건 아니지만 언급이 돼 있던 것들이 알코올리즘 한 2만 건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6만 1000건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알코올리즘을 중요하게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다뤘다는 걸 어떻게 표시를 해뒀냐 하게 되면은 메시텀 항목에 가시게 되면은 별표를 찍어놔요. 이렇게 끝에다가. 예. 이 별표가 뭐냐면은 이 해당되는 메시텀 자체는 한 뭐 3개에서 15개 이렇게 주는 거는 자체는 그 논문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메시 인덱서가 자유롭게 개수를 결정할 수 있지만은 별표는 3개에서 5개까지만 딱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논문이 어떤 걸 중요하게 다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논문 자체는 뭐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뭐 바이오마커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알코올리즘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별표를 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논문들도 이 메이저 토픽으로 해놨기 때문에 다른 걸 보게 되면은 들어가서 봤을 때 다른 데는 별표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근데 지금 보시면 총 3가지 단어. 알코올리즘, 아울티 디세션, 그 다음에 호스피탈 모탈리티. 이렇게 3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논문에서. 뭐 사람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중년을 뭐 에이지드 이런 것들은 그냥 이 논문에서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3가지 키워드로 구성된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별표가 쳐져 있는 것만 검색을 하는 게 뭐다? 메이저 토픽으로 제안한 거다. 그래서 요거를 하시게 되면은 보다 주제를 컴팩트하게 더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논문은 보다 빨리 스캔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메이저 토픽들로 뽑아줘서 보는 게 좋겠죠. 근데 너무 검색 건수가 적을 때는 당연히 해제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서브헤딩들입니다. 서브헤딩은 세부적으로 표현해서 특정 주제를 그룹화하게 되는 건데 요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어디서 하느냐? 바로 이 메시 브라우저에 똑같이 진행할 건데 일단 서치 뷰도 또 지워주시고 비워놓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아까 체크했던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도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체크가 되어 있으면 메이저 토픽으로 제한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진단과 관련된 내용들을 만들고 싶어요. 진단 도구들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이아그노시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이아그노시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에듀터 서치 빌더로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까는 조금 다르게 가까로 메시라고 등장하지만 슬러시 다이아그노시스라고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자체를 카피하셔서 검색을 해주게 되면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9,139건으로 더 확 줄게 되죠. 아까 메시로 검색했을 때는 81,600, 9,100건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들어갔을 때 아티클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알코올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아티클은 바로 보이시게 안 보여지시니까 이걸로 들어볼게요. 여기도 딱 그렇게 안 나오네요. 다른 아티클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보시게 되면 알코올리즘 다이아그노시스라고 정확하게 딱 찍혀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가 메시 용어로만 검색하는 것보다는 보다 세부 주제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서브 헤딩은 요게 이렇게 나오죠. 체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는데 요거는 메시 용어들마다 나타나는 개수가 바뀌어요. 메시 용어마다 이런 용어들, 부표목, 그러니까 세부 주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의 방법들을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의 개수는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각각의 용어들이 어떤 영역, 어떤 개념들을 탑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은 이 아래에 제가 URL을 붙여놨습니다. 여기 아래 URL 보이시죠? 이 URL을 보시면 되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 URL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메시 퀄리파이어즈 with scope note라는 제목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 퀄리파이어가 서브 헤딩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드버스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의 개념을 탑재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개념들을 가지고서는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해당되는 부표목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 이름만 보고서 그냥 선택해 버리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연관성이 없는 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용어들은 그 개념들이 있으니까 그 개념에 맞춰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 개념은 여기서 스콥 노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플먼트리 컨셉 레코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비주얼 스노우 신드롬이라고 메시 브라우저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가까로 서플리먼트리 컨셉이라고 이렇게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검색이 된 경우들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트리 구조가 없어요. 예, 트리 구조가 없는 형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독특하죠. 서브 헤딩도 없어요. 예, 서브 헤딩도 없게 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메시에 색인할 수 없는 케미컬이나 프로토콜 디지즈, 오르가니즘 텀즈를 별도로 추가하는 게 바로 이 서플리먼트의 컨셉이에요. 메시는 1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통제어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갱신된다는 거는 그 1년 중에 새롭게 등장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색인어를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코비드-19이 대표적이었어요. 11월 달에 딱 등장하자마자 색인어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갱신은 12월 이후 말쯤이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긴급하게 이렇게 등장한 질병 같은 경우는 코비드-19 서플리먼트리 컨셉으로 딱 세 개를 박아줘요. 이런 식으로 맥시 브라우저에. 그러면은 서플리먼트리 컨셉이 되는 순간 어디에서 검색이 되냐면은 이 메시텀 장목이 아니라 아래쪽에 서플리먼트리 컨셉을 추가로 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검색 결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코비드-19는 워낙 사안이 급박했기 때문에 12월이 딱 끝나자마자 다음 해에 바로 메시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라지고 서플리먼트 컨셉이 사라지고 바로 메시가 됐고요. 이런 용어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 달에 들어왔지만 바로 메시텀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들은 더 이전부터 서플리먼트 컨셉을 들어왔는데도 메시텀으로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서플리먼트 컨셉은 메시텀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네, 거기서 통제가 가능하고 주요한 용어들을 1년에 한 번씩 판단을 해서 갱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 넣으면 당황하지 않으시면 되겠고요. 서플리먼터리 컨셉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건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고 들어와 있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에드 서치 빌더로 넣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와요. 쭉 키워드가 들어오고 뒤에 가까로 서플리먼터리 컨셉 이렇게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 그대로 카피하셔서 그대로 검색어에 넣어서 그대로 검색어에 넣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고 검색된 결과에 들어가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supplementary concept이라는 부분에 제가 넣은 키워드 이 부분을 매칭시켜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게 메시의 supplementary concept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통제어 검색을 쭉 해봤어요. 통제어 검색이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색인가가 리뷰한 논문들만 검색이 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존에 만약에 내가 아트리아 피브릴레이션을 검색한다라고 하면은 11만 건 정도 나와요. 근데 이렇게 검색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색 기능 확장성은 좋아요. 근데 어떻게까지 확장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트랜슬레이션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버린 겁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확장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이 돼버리면 너무나 많은 결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연관성 없는 문헌도 검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는 용어의 메시 용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정도율이 높은 검색을 보여주게 되고, 난 7만 4천 건도 좀 많다. 그러면은 메이저 토픽으로 좀 더 제한해서 만여 건 정도 줄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큰 키워드들은 검색 건수가 많은데, 이제 범위가 작은 키워드들은 확 주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연어 검색에 필요한 것들 중에는 이제 인덱싱 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연어 검색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게 되면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온라인상에 EPUB으로 출간된 논문이 나타났을 때 이게 인덱싱을 하는데 사람이 색인하다 보니까 좀 이게 인덱싱 렉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특정 월, 뭐 한 달이 지날 수도 있고 몇 달이 더 지날 수도 있지만은 이 색인이 완료되는 시점이 돼야지만 통제어로 검색이 가능하고 색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연어로만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문헌들이 이제 온라인 어웨드 프린트 문헌들인데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문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펌메드에서 검색을 하시고 나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온라인 어웨드 프린트들이 안 나와서 키워드를 좀 더 추가해서 여기 있네요. 자, 3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온라인 어헤드 오브 프린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논문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온라인상에 먼저 출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offset 됐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먼저 공개를 합니다. 온라인상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뭐가 없을까요?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몇 건에 몇 호에 몇 페이지입니다라는 정보가 없어요. 예, 요게 없고 그냥 온라인상에 먼저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럼 이런 해당 아티클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쭉 내려갔을 때 초록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뭔가 다른 정보가 나오고 메시텀이 나와야 되는데 내려가 보면은 메시텀이 없습니다. 예, 이런 온라인 프린트는 지금 현재 색인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 메시텀으로 검색해야 안 됩니다. 예, 아무리 여기에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로 써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거 메시로 검색을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검색 결과에 이 논문은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메시 색인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어 검색이라는 거는 이 통제어가 색인되지 않은 문헌 누락 방지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최신 문헌들, 온라인상에 나온 최신 문헌들을 검색을 할 때는 자연어 검색을 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어 검색을 할 때는 좀 방법을 쓰시면 좋은 게 있는데 바로 이런 방법을 쓰시면 좋아요. 제가 아래쪽에 보여드린 레이저 설저리라는 용어를 그냥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검색 결과가 등장하게 됩니다. 앞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자동으로 확장을 해버리니까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확장하지 마라고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왜냐? 레이저 설저리 그냥 입력하게 되면은 뭐 아티클 초록에 처음에 레이저가 나오고 끝쪽에 설저리가 나와도 그냥 검색 결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레이저와 설저리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기 때문에. 근데 레이저 설저리가 같이 붙어서 나와야 된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바로 이 더블 커테이션, 다운표를 앞쪽으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동 검색 기능을 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끄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올 필드에서 검색을 해라라고 지정할 수 있게 되고 4,700건만 딱 맞춰서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문 검색 때는 따옴표를 이용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다 쓸 수 있어요. 모든 데이터베이스 대부분 따옴표를 입력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검색하는 기능들 또는 자동으로 조합하는 기능들을 오프시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한 단계 더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검색 영역을 좀 지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올필드를 검색하게 되면은 이게 어필레이션이든 어느 영역이든지 간에 레이저 서저리가 나오면 다 검색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어가 논문의 제목이나 초록에 등장하면 좀 더 이 내가 생각한 것들과 적합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까로 TIAB라는 태그를 달아주게 되면은 타이틀과 앱스트랙에서 이 용어가 등장한 것만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또 3,900건을 확 줄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로 설명을 드렸고, 이 페이지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나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나도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레이저 서저리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어드밴스드 버튼 들어갑니다. 어드밴스드. 검색을 하시고 어드밴스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히스토리 앤 서치 디테일즈라고 이렇게 테이블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테이블은 제가 지금까지 검색했던 이력들이 검색 기록들이 다 남게 돼요. 이 검색 기록들 앞쪽에 보시면 디테일즈라고 이게 꺽쇠 모양 기호가 있는데 이 꺽쇠 기호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풀어져서 검색이 됐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즈 해가지고 펌메드가 제가 입력한 키워드를 이렇게 열심히 다 나눠서 검색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펌메드는 최선의 많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혹시 이것도 맞지 않으세요? 이것도 맞지 않을까요? 하면서 다부터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따옴표를 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4,700건을 줄면서 트랜슬레이션 안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올필드도 너무 많다. 타이틀 앱색으로 딱 태그를 달아주셔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보다 나은 결과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검색 실습은 제가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웹과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혀졌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쭉 봤을 때 이 기사의 내용이 결국 밑에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폰 앱이 음주량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시사했다라고 나오는데 어떤 구체적인 기능이 음주량을 변화시키는지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즉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어떤 알코올 의존도를 낮추는 연구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기능이나 어떤 변화시키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등은 추가 연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통해서 연구 아이디어를 얻게 되죠. 그 대부분 이제 선행 연구자들을 쭉 보시면은 연구의 제한점들을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아이디어들을 얻게 됩니다. 그럼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할 때 기존의 연구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지만 중복 연구를 방지할 수도 있게 되고 선행 연구자를 쭉 찾으시게 되면 내 연구의 근거 자료로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펌메드에서 찾으시려고 하게 됐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검색들을 하시죠.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즈 모바일 앱 이렇게. 그래서 204건 나오면은 204건을 쫙 들어가면서 봅니다. 네.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처음에 펌메드 검색 교육을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연관성 없는 검색 결과가 포함됐기 때문에 시간씩 쳐내는 과정들이 오래 걸리고요. 누락되는 연구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검색자가 의도한 바와는 의도를 읽을 수는 없어요. AI의 시대인데 도대체 그러면 여기다 구문으로 쭉 입력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모든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이 기본적으로 AI 기능을 이제 추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기능 자체는 이렇게 불리한 검색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과 기계가 소통을 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런 색인들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전에 보여드렸던 204건 중에 논문 중에는 이렇게 알코올 중독 환자는 관련 없는 논문도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려면은 조금 더 체계화된 검색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체계화된 검색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6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는 거, 두 번째는 검색 전략을 수립하고, 세 번째는 적절한 주제의 데이터베이스 선정하고, 네 번째는 키워드를 선정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통제어를 지원하면 통제어를 선정하는 거예요. 통제어를 지원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면은 선정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로 할 거야? 난 통제어, 구글은 통제어가 없어요. 그래서 구글은 통제어 선정 아예 안 해요. 그다음에 검색 전략에 따라서 검색을 수행하시고 검색 결과 확인과 오류를 검토한 다음에 오류가 발생했거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재검색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구 주제를 구체화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면은 해당되는 어떤 내가 연구 계획서라던가 관련된 논문들에서 주요 개념들을 추출하는 거예요. 예, 주요 개념 추출하는데 이때는 검색에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들로 개념들을 추출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는 다 빼는 거예요. 임팩트, 프로세스, 인터베이션, 아웃컴 이런 내용들은 다 빼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일반적인 건 다 빼야 돼요. 예, 그리고 너무 세부적인 용어도 제시가 됩니다. 45세 연령 여기도 보면은 평균 연령 21세인 여대생 이런 거 다 빼버립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연령대는 넣지 않아요. 그냥 성인이 되는 겁니다. 다. 그다음에 여대생 이렇게 안 넣고 대부분은 뭐 물론 뭐 간호대학생, 의과대학생 이런 것들은 또 매칭을 시킬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여성 이렇게 피메일로 이렇게 통제를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10mg, 5mg 주입했다 이런 것도 넣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3일과 7일간의 상태를 비교했다 이런 것도 일수 넣지 않습니다. 그런 걸 넣게 되면은 너무 검색이 좁아지게 되면서 매칭되지 않는 논문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세부적인 건 제외를 시켜요. 그러면 앞전에 봤던 기사에서도 다양한 용어들을 뽑아낼 수 있겠지만은 결국 이 용어들에서 내가 중요하게 검색해야 되는 건 뭐죠? 내가 보고자 하는 거는 스마트폰 앱이 음주량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즉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이 영향을 줄 수 있는지야 라고 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 앱 이렇게 두 가지로만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념 간의 조합 전략을 이제 세워야 돼요. 이제 검색 전략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뽑아낸 키워드들을 가지고 검색 전략을 수립할 때는 불리한 연산자를 써요. and, or, not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는 펌메드한테 명령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A, B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헌을 검색해야 되는 이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 앱을 AND로 검색해서 이 결과를 볼 거야 라고 이렇게 AND로 조합해 주시면 되겠고 OR 같은 경우는 동일한 개념 간의 키워드를 조합할 때 사용하는데 이 동일 개념의 키워드는 바로 이때 씁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커다란 검색식을 만들 때 쓸 거예요. 또 스마트폰 앱을 만들 때 쓸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한번 또 자세히 볼게요.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선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서지정보원에서 논문을 검색하시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논문을 검색할 때 바로 풀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 다니면서 검색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색인 정보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앞전에 보셨던 펌메드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통제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검색이 훨씬 더 쉽지만 여기 있는 내가 논문을 보는 데이터베이스에는 통제어들이 색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검색하는 게 아니고 서지 정보에서 검색하게끔 되어 있고 서지 정보 검색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연구하는 주제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내가 연구하는 주제 분야가 심리학 분야다, 정신과학 쪽이다, 그러면 사이키인포로 봐야 됩니다. 간호학 쪽이다, 신화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전 주제 분야의 논문을 다 그냥 봐도 되는데 SCI급 논문만 보고 싶어요. SCI 논문만 보고 싶어요. 그럼 웹 오브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타겟에 대해서 맞춰서 검색 소스를 정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스를 정할 때는 하나만 정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펌메드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펌메드 자체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가 만들었다 보니까 북미 쪽의 데이터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이나 제3세계 지역들은 EMBase가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펌메드와 EMBase는 동시에 같이 검색하는 게 좀 더 좋아요. 예. 그 다음에 플러스 어디셔널하게 내 주제 분야 연관성 있는 다른 것들을 더 선정하셔야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DB들을 조금씩 모아가시면 하시면 좋겠고, DB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는 도서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상단 서치 메뉴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서치의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서 이 데이터베이스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내가 내 연구 주제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지정보에서 검색을 하시고 나면은 원문은 이 풀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풀테스트에 있는 이 PDF 논문들을 정리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웹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약물에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던가 뭐 업투데이트나 다이나메드 같은 포인트 오브 케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들은 논문을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논문을 검색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선행 연구자들은 서지정보에서 검색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선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을 해두는 거예요. 바로 통제어와 자연어 둘 다 선정해야 되겠죠? 왜냐? 통제어는 정확도 있는 논문을 검색하기 위해서, 자연어는 최신 문헌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의 벤 다이어그램 크게 만듭니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통제어와 자연어들을 다 선정한 다음에 전부 다 OR로 묶어줘서 동일한 개념들끼리 OR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개념의 OR로 묶인 개념과 AND로 조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가 선정이 되면은 검색 전략에 따라서 실제로 검색을 수행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앞전에 4단계를 거치시고 난 다음에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자, 검색을 할 때 이제 어드밴스 검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드밴스로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메드 검색창 아래쪽에 언제든지 어드밴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검색창 바로 아래 어드밴스를 눌러서 들어갈게요. 자, 어드밴스 창에 들어와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빌더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서치 빌더로 써있죠. 그 아래쪽에 히스토리에 서치 스테이지로 써있는데 아까 전에 보셨듯이 테이블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면 우리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테이블 우측 상단에 있는 딜리트 버튼 눌러서 일단 지워놓도록 할게요. 딜리트 눌러서 전체를 삭제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일단 다 일괄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화면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구성은 상단의 빌더와 아래쪽에 히스토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빌더 같은 경우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공간이고요. 입력된 검색어가 쌓이는 곳이 히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번씩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앞전에 봤던 벤 다이어그램 하나씩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통제어를 검색하고 그다음에 자연어 검색을 진행할 건데, 통제어 같은 경우는 아까 메시 브라우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붙여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우리가 메시 브라우저를 띄워놨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알코올리즘부터 일단 만들도록 할게요.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키워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우리가 계속 알코올리즘 계속 검색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를 선정한 거예요. 선정된 키워드가 있으면은 Add to Search 빌더 눌러서 메시라는 태그를 자동으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키워드를 카피하셔서 어드밴스 서치 빌더로 오신 다음에, 자, 여기서 위와 아래 창이 있는데 아래 창에다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위에 이 창은 여기서 내가 어떤 태그를 줄지를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태그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윗칸에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칸은 태그가 있을 때 그냥 바로 아래 칸에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서치로 되어 있을 텐데, 서치를 누르면은 그냥 이게 검색이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이 검색 결과가 중요하지 않죠. 이 꺽쇠 기호를 눌러서 Add to History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꺽쇠를 누르고 Add to History. 그러면은 알코올리즘 메시라고 이렇게 검색 결과가 하나가 쌓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린 통제어 검색이 완료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교환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자연어를 검색을 할 건데, 자연어는 검색 필드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쭉 자연어 키워드를 입력을 해준 다음에 Add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다 태그가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Add to History 해주시면 되세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올 필드로 되어 있는데 전체 필드를 검색하면 너무나 많은 영역을 검색하게 되니까 특정 영역을 제한해 줄 건데, 제한할 수 있는 영역의 옵션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논문을 검색할 거고, 그 논문의 타이틀과 초록에 이 해당되는 용어가 등장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타이틀 앱스트로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넣어야 되는 자연어들을 쭉 입력을 해서 OR로 묶어주면 되는데, 여기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는 바로 이 용어가 들어가야 돼요. 알코올리즘. 왜냐? 내가 알코올리즘 메시로는 검색을 했지만 이거는 자연어 검색을 하지 않고 아까 보였던 메시 텀빌 필드만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연어 검색을 아예 안 들어가요. 타이틀과 초록에 이 용어가 나와도 검색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틀과 초록에 이 용어가 나와도 검색을 해줘라고, 이 용어도 자연어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 키워드를 붙여나갈 건데, 붙일 때는 스페이스하고
OR하고 스페이스를 둔 다음에 다시 다운표를 열고 키워드를 쭉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OR은 꼭 대문자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 데이터베이스들은 OR을 소문자로 입력했을 때는 간혹가다 단어로 인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로 입력하면 이건 연산자구나라고 바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용어를 넣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메시 브라우저에 보시게 되면은 엔트리 텀즈 항목에서 해당되는 용어들을 더 뽑아낼 수 있게 돼요. 자료는 여기서 뽑아내셔도 되시고 웹페이지나 저널, 그러니까 기존에 보셨던 저널이나 책이나 내 연구 필드에서 쓰는 것들 다 쓰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코올 디펜던스라는 용어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걸 일단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OR하고 또 다운표 열고 계속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실습이니까 2개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2개만 넣고 그다음에 add 버튼을 누릅니다. add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타이틀 앱스트랙, 타이틀 앱스트랙이라 등장을 해요. 아까 TIAB라고 붙인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핑할 때는 TIAB라고 타이핑하시면 되고 이렇게 필드 값을 쓸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붙어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add to history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붙게 됩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내가 통제와 자연을 다 검색한 결과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이 통제와 자연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커다란 원의 벤 다이어그램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때는 각각의 키워드를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샵 넘버를 이용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앞에 샵 1과 샵 2로 되어 있는데 히스토리가 쌓여있는 거를 안 지우신 분들은 번호가 저랑 다를 수도 있는데 각각의 번호를 맞추시면 됩니다. 행의 번호들을. 그래서 샵 1과 5R, 샵 2 이렇게 해야 2개가 동일한 개념이니까 동일하게 묶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add to history 해주시게 되면은 이게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정확도 높은 논문과 최신 문헌까지 다 같이 검색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검색하면은 최신 문헌까지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연어를 더 많이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최신 문헌들의 누락률은 더 줄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요 단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는 요 우측 상단에 있는 것 중에 요 왼쪽 원 하나를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원을 완성을 시키고 2개를 AND를 조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오른쪽 원 완성하는 거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통제어 하나, 자연어 한 줄, 그다음 2개를 OR로. 그럼 요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지금부터는 스마트폰 앱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전략을 짜놓은 것처럼. 그러면 여기 메시 브라우저에 오셔서 뭐 앱이라고 검색해 볼까요? 앱. 앱이라고 검색해도 잘 나오네요. 첫 번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물론 아래쪽에 53개의 단어들이 쭉 나오게 되겠지만은 쭉 보셔도 내가 원하는 것들과 좀 다 거리가 멀어 보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통제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용어의 메시 용어는 요거니까 add to search builder 눌러서 검색식을 완성시키고 해당되는 검색식을 카피하셔서 어드밴스 서치에 붙여넣은 다음에 add to history를 해주시게 되면은 모바일 앱과 관련된 통제어 검색이 완료가 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어를 넣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자연어를 이번에는 이렇게 넣어볼게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 메시 이거 꼭 한 번 더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단수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복수형이죠. 네, 복수형과 단수형은 서로 검색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따로따로 넣어주셔야 돼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넣어볼까요? 여기 모바일 앱이라고 되는 것도 있으니까 모바일 앱 그리고 모바일 앱스까지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단수 복수 이렇게. 선생님들도 이렇게 쭉쭉 넣어가시면 되시고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도치된 형태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앱, 모바일 이런 도치된 형태는 안 넣으셔도 되세요. 대부분 도치된 것들은 검색을 하게 되면 이게 도치된 식으로 잘 쓰지도 않고 연구자들이 앱, 모바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결과들이 튀어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넣는 편입니다. 이 상태로 한 다음에 add를 해주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타이틀 앱스의 그런 필드는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쭉 자연들이 완성이 됐고 이 상태로 add to history 해주시게 되면은 자연어 검색이 완료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샵 4번과 샵 5번이니까 동일하게 샵 4번과 샵 5는 OR로 묶어줘야 되겠죠. 동일 개념이니까 add to history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건 뭘까요?
두 개의 커다란 원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샵 3번과 샵 6번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샵 3번과 샵 6번을 AND로 묶어주게 되면은 최종 교집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5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교환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알코올 디펜던스 모바일 앱 뭐 이렇게 검색을 했다. 그냥 내가 평소에 검색하듯이 했다라고 하게 되면 93건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은 굉장히 드라마틱하진 않지만은 이제 선생님들의 연구 주제에 따라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많고요. 지금도 거의 30편 정도는 30편 가까이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검색만 해도 30편 하나씩 눈으로 쳐내는 시간을 다 줄어든 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93편에는 누락된 것도 많이 있겠죠. 이 65편은 무조건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논문들만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교환에는 84건 나온 거는 자연어를 더 많이 넣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연어를 풍족하게 넣을수록 또 이제 최신 문헌들 더 많이 끌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검색 결과들은 확실히 차이가 나게 되고 최적화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으세요. 물론 이 최적화된 검색 결과가 항상 내가 일반적으로 넣었던 이런 일반 검색식에 비해서 결과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결과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상승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넣었을 때는 너무 세부적인 용어를 많이 넣으실 때가 있어서 결과가 뭐 3건 뭐 이렇게 0건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체계적으로 검색을 하고 나니까 검색 결과가 막 튀어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검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검색 결과가 줄어들 수도 있으면서 컴팩트할 수도 있고 내가 못 찾은 결과들을 더 재현해낼 수도 있는 게 이 체계적인 검색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라는 방식이 있는데 필터는 좌측에 있어요. 그래서 필터라는 개념은 자세히 설명 안 해놓은 건 요새는 대부분의 웹페이지에 다 필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필터 자체는 좌측에는 필터를 적용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필터가 다가 아니에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디셔널 필터즈에서 더 추가하셔서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필터는 적용을 하고 나게 되면은 이렇게 필터즈 어플라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내가 다른 용어들을 검색을 하겠다라고 입력을 했을 때 여전히 적용된 상태로 검색이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검색 결과가 계속 적게 나온다 싶으면은 이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 다음 검색하실 때는 클리어 all을 눌러서 필터를 해제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셔야지만 이 필터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필터는 한번 적용해 놓으면은 계속 유지가 되니까 필요 없을 때는 해제를 하셔라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검색 결과를 보실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아티클을 찾고 난 다음에는 해당 아티클에 들어가서 원문을 읽고 싶죠, 원문을. 그럼 원문을 읽을 때는 이렇게 풀테스트 링크스라고 우측에 항상 아이콘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find it 아이콘 찾으시면 됩니다. 이 find it 아이콘은 언제 등장하게 되면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펀메드로 들어오셨을 경우에만 등장을 해요. 그냥 펀메드.gov로 검색해서 들어오셨다거나, 그냥 도서관 통해서 안 들어오고 어떤 다른 경로로 들어오셨을 경우에는 검색한 논문의 결과값에서, 그러니까 타이틀가 초록이 보이는 이 화면에서 우측에 있는 파인드 버튼이 안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도서관 홈페이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이 파인드 버튼 딱 눌렀을 때는 새로운 창이 등장하게 되고요. 새 창이 등장했을 때는 이렇게 풀 테스트 파인더라고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도서관이 구독하는 저널이 한 13,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고 계신 분야의 주요한 저널은 거의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저널들의 논문의 원문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연결해 줍니다. 바로바로. 저널을 찾아서 이렇게 일일이 들어가실 필요 없이 누르면 바로 PDF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해 주게 되고요. 링크가 여러 개 나올 때가 있는데 그 4가지 링크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딜 들어가셔도 똑같은 PDF를 볼 수 있으시니까 그냥 아무거나 눌러서 열리는 걸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도서관이 많은 걸 구독은 하지만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저널을 다 구독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용 가능한 풀테스트가 없습니다가 등장했을 때는 원문 복사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을 요청을 해서 그 저널을 보고 있는 곳에 요청을 해서 논문을 받아서 제공을 해드리는데 요거는 인쇄본 형태로만 제공이 되고 저작권법 때문에 인쇄본 형태로만 제공이 되고 비용이 좀 발생을 해요.
당당 200원씩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는 안내 내용을 보시고 여기 보시는 대로 확인 후 신청 바람대로 써있죠? 이용하느라고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시밀러 아티클즈는 이게 추천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어떤 기능이냐면 아티클을 딱 검색을 했을 때 이 아티클이 내가 굉장히 좋은 아티클이고 중요한 아티클이야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은 이 아티클의 원문까지 보셨겠죠? 그다음에 이거랑 좀 연관돼 있는 논문을 보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은 아래쪽 초록이 끝난 다음에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시밀러 아티클즈라고 등장하게 된다. 여기 있는 아티클들은 그럼 왜 등장을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메시텀 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텀이 있는 아티클들만 시밀러 아티클이 등장을 해요. 그 앞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온라인 어웨이드 오브 프린트처럼 메시텀이 없는 논문들은 시밀러 아티클이 아예 없습니다. 시밀러 아티클은 이 메시텀 분석을 해요. 그래서 메시텀을 분석을 해서 이 논문과 메시텀이 유사하게 배치되어 있는 색인되어 있는 논문들을 쫙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밀러 아티클즈를 굉장히 잘들 활용하고 계세요. 많은 연구자분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의 논문에서 또는 뭐 두세 개 논문을 확장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논문들의 시밀러 아티클들을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브는 이제 논문 결과 세이브는 세이브 버튼 쓰시면은 포맷은 대부분 뭐 이렇게 CSV 형태로 하시면 엑셀 형태로 받으실 수는 있으신데 요새는 거의 엔드노트 프로그램들 받으고 하시니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에 있는 엔드노트 교육도 받아보시게 되면은 펌메드의 수많은 검색 결과들을 내가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하는지도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얼럿 기능을 쓰시면 좀 더 편리한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검색들을 해내고 났을 때, 이 복잡한 검색 결과의 논문이 내가 65건은 나와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좀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연구 분야일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검색을 매번마다 똑같이 입력을 하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입력하면서 확인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최종 검색식 65개가 있는 검색식을 클릭한 다음에 얼럿을 만듭니다. 이 얼럿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개인 계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인 계정이 있어야 되는데 뭐 구글 계정으로 만드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계정을 만드시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서치 텀즈라는 항목에 내가 검색했던 아까 샵3, 샵6으로 끝났지만 요거를 이제 다 풀어놓은 게 여기 다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서치 텀 하면 이제 이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도 해줘요. 그 다음에 이메일로 업데이트를 받겠냐라고 했을 때 예스를 넣어놓으시고 내 이메일 주소로 먼슬리든 위클리든 데일리든 그 다음에 아이템들은 5개부터 200개까지 초록까지 같이 포함해서 나한테 리포팅 해줘라고 해주면은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얘가 검색을 돌려서 메일이 계속 와요. 그래서 매번 검색을 입력 안 해도 자동으로 오기 때문에 새로운 논문들이 나왔는지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검색식을 걸어놓기도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저널들을 걸어놔요. 학술지마다 논문이 새로 업데이트 됐을 때 매번 다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 가까로 TA는 아까 가까로 저널이라는 태그랑 똑같아요. 저널이라고 쓰는 태그를 TA라고 약어로 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다 얼려서 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저널들을 다 걸어놨습니다. 주로 보고 싶은 것들을 OR로 다 묶어서 얼럿을 만들어놨어요. 검색 한번 넣고 얼럿.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제 메일로 이 해당되는 저널의 업데이트, 논문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저한테 메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확인하면은 초록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보다가 관심 있으면은 클릭해서 펌메드 화면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펌메드 내용이었고, 다음부터는 이제 구글과 많이 관심 있는 AI 쪽 검색과 관련된 부분들만 좀 보도록 할게요. 구글 스칼라 같은 경우 많이들 쓰고 계시겠지만은 구글 스칼라 쓰실 때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 키워드를 입력하는 순서에 따른 가중치가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스트로플라스틱 힙플렉처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두 개의 개념을 제가 앞뒤만 바꿔놓은 거예요, 좌우가. 근데 이렇게 좌우를 바꿨을 때 첫 번째 검색 결과는 똑같은데 두 번째부터 검색된 결과 값들이 다른 논문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앞쪽에 나오는 단어에다가 가중치를 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구글 학술 검색을 검색할 때 내가 어떤 단어가 한 3개 정도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3개의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하다 생각한 걸 제일 앞쪽에 배치하셔서 검색어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을 때마다 결과가 다르다. 지금은 첫 번째 건 똑같았는데 어쩔 때는 첫 번째부터 다 다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랭킹을 부여하는 게 검색어의 순서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입력하기보다는 중요한 거 먼저 이렇게 앞쪽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앞전에 따옴표로 입력하게 되면은 구문을 풀어주지 않고 묶어서 해준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힙 프랙처 아스로플라스티를 그냥 입력하게 되면 힙 앤드 프랙처 앤드 아스로플라스티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2만 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힙 프랙처는 나는 붙어 있어야 돼. 구문으로 해줘야 돼. 그러면은 힙 프랙처를 이렇게 다운표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아스트로플라스를 붙여주게 되면은 6만 2천 건의 검색어가 컴팩트해집니다. 물론 지금은 첫 번째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는데 이게 결과값이 아예 달라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앞전에 설명드린 가중치에 따라서 내가 아스트로플라스트가 중요하다면 아스트로플라스트 앞에 두고 다운표, 힙프랙처, 다운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앞쪽으로 내보낸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와일드카드라는 검색을 알고 계시거나 들어보신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구글 학술 검색법 해가지고 막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뭐 다양한 거 나옵니다. 뭐 이게 슬러시, 뭐 따바, 그다음에 파일 타임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 사실 되게 기본적으로 다 찾으실 수 있는 것들이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은 이제 학술적으로 쓰실 때 필요한 것들인데 이 와일드카드 검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토탈 아스트로플라스티 사이에 힙이 오거나 니가 오거나 이렇게 다 단어가 바뀌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매번 바꿔서 입력할 필요 없이 딱 고정된 것들은 입력을 해주고 고정값은 입력을 해주고 변하는 값에다만 별표를 해주면은 별표에 매칭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검색 결과 다 보내주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and or not은 구글 학술 검색도 아까처럼 불련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학술 검색도 불련을 쓰고 있고 제미나이는 그냥 이렇게 생성형 AI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른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and or not을 구글 학술 검색도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냥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the and 오스테오아스트라티스 and 이런 식으로 가요. 다 and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결과값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은 구문으로 묶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nd와 or 조합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괄호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보시면은 집합 연산할 때랑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우선 연산 시켜주는 거예요. 동일한 개념을 우선적으로 연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and 조합을 해줘 니 오스테오 아스트라티스랑 이런 식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확실히 보다 컴팩트한 결과를 얻게 되고 관련성도 높은 논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좋아요. 그다음에 구글 학술 검색을 그래서 많이들 쓰고 계세요. 펀메드를 쓰시는 경우들은 이제 생리학 분야의 논문들이 잘 나와서 구글 학술 검색을 하시는 경우들은 제가 여쭤보니까 요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피인용 횟수가 등장을 해서요라고 이렇게 등장해서 좋아하시는데 이 피인용 횟수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학술계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면 바로 학술적으로 신뢰도 높은 학술지만 구글에서 검색되는 건 아니에요. 구글 학술 검색이 이 세기는 하는 방식은 학술적인 형태의 자료면은 다 크롤링을 해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아까 펀메드는 매들라인이라고 해서 엄선된 저널들 위주로 해서 누군가 선정을 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저널의 이 퀄리티를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구글 학술에서는 그거 없습니다. 저널의 퀄리티가 높을 수도 있고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인용이 됐으면 무조건 좋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서는 판단할 수 없고 저널을 평가하는 도구들이라던가 그 논문을 잘 보시고서 이게 피어 리뷰가 잘 됐는지 에디터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널 자체의 홈페이지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등등을 다 일일이 아티클을 평가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검색 교육도 하고 있지만은 논문 형식 검토도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 그 참고 문헌들을 검토를 하다 보면은 간혹가다 참고 문헌 목록이 조금
이상한데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상한데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잘 못 보던 전월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익숙하지 않은 전월명들이. 그러면 왜 그런가라고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구글 학술 검색에서만 인용을 해오신 경우예요. 구글 학술 검색을 하시고 인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영세한 저널이나 신뢰가 되지 않는 저널들인데 연구 결과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 내용을 잘 분석을 안 하시고 평가를 안 하시고 질평가를 안 하신 상태에서 그냥 막 인용을 해오시다 보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낮은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서 인용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구글 학술 검색을 그냥 먼저 쓰시기보다는 지금 이 테이블 자체는 이 아티클에서 인용을 해온 건데 구글 학술 검색과 펀메드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펀메드는 통제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 높은 검색들을 하고 있지만은 구글 스칼라는 정확도 높은 검색에 불과하게끔 되어 있고 펀메드는 검색 히스토리가 아까 쌓였죠. 그래서 조합하는 검색들 고급 검색이 가능한데 구글 스칼라는 그게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양한 부분도 조금 제한점인데, 이 부분. 그 다음에 필터가 적용이 안 됩니다. 구글 스칼라는 리뷰 논문만 보고 싶으면 리뷰 논문만 검색 못 해요. 네, 리뷰 이렇게 써야 되니까, 생각보다 논문, 필터의 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펀메드 같은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검색을 하라고 권장을 해요. 도서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메뉴를 통해서 먼저 논문을 좀 찾아보신 다음에 좀 더 보조적으로 내가 논문 자료가 더 필요하다, 자료가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구글 스칼라 같은 경우를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순서를 이걸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생성형 AI 워낙 많이들 쓰고 계시니까 선생님도 많이 써보셨을 거고 논문 탐색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탐색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해봐요. 근데 논문은 이렇게 줘요. 주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였냐면은 이 준 네 가지, 그러니까 제가 이 탑 페이퍼 한 5개를 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줘요. 그러면 왜 이게 탑 페이퍼 5개야? 왜 이게 더 좋은 거야? 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게 좋다고 뽑았어? 라고 물어보면은 답을 못 합니다.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뭐 임팩트 팩터 또는 뭐 피인용 횟수 또는 뭐 실제로 이 연구 자체가 코어한 연구라서 뭐 이런 것들이 핵심 연구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GPT나 코팔렛 제미나이는 그런 실시간 검색을 못 해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거에 대한 답변도 못 해주고 있어요. 즉 논문 목록을 뽑아주거나 또는 검색 방법을 알려줘요. 검색 방법을 알려주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왜 그 자료들을 뽑아줬는지를 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지금 이게 코파일럿에서 물어봤던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 GPT나 제미나이나 코파일럿 같은 경우들을 어떻게 하면 연구 필드에서 좀 이렇게 검색 필드에서 쓰긴 좋을까 했을 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검색 필드 실시간 검색 기능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도입이 된 다음에 테스트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연구 아이디어를 찾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영어로 쭉 써놓은 게 뭐냐면 이게 프롬프트예요. 이런 식으로 좀 긴 문장, 20단어 이상으로 좀 명령을 주면서 페르소나, 작업, 문맥, 형식 이 네 가지의 컨셉을 지켜가면서 명령을 주게 되면은 연구 아이디어를 생각보다 잘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예시들이 제가 저 위에 있는 프롬프트를 짜서 질문한 건데 생각보다 연구 아이디어를 잘 줘요. 물론 이 연구 아이디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게 이미 연구가 된 것들인지 아닌 건지도 좀 평가는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화시켜서 연구 아이디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GPT, 코파일럿, 제미나이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셋 다 잘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프롬프트를 짤 때 내가 어떻게 짜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구글에다가 아카데믹 라이팅 챗GPT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거나 뭐 챗GPT 리터처 리뷰라던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프롬프트를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사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사이트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은 다양한 프롬프트들을 뽑아서 내가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검색을 할 수 있는 도구는 없을까라고 했을 때, 그걸 만든 스타트업 회사가 Perplexity.ai 회사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특정 이렇게 질의를 던지게 되면은 참고문은 출처와 함께 A4 한 장 정도로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출처들도 학술적인 출처들을 이용하고 있어서 내가 어떤 근거 자료를 찾을 때 굉장히 좋아요. 내가 어떤 연구 주제의 근거 자료를 좀 더 라이트하게 찾아보고자 할 때는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좀 초벌 검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앨리스.org 같은 경우도 앞전에 퍼플렉스처럼 이렇게 썸머리를 해줍니다. 여러 개의 페이퍼들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렇게 참고문헌 목록을 달아줘요. 그래서 참고문헌 찾기는 좀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되는 정보들을 또 해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이트가 sciencespace.com인데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내가 질의를 던지게 되면은 insight from top 5 papers에서 5개의 페이퍼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면서 정보를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onnectedpapers.com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논문을 하나 찾았다. 아니면 아까 전에 보여드린 코어 논문 하나 찾았다. 그 논문과 시밀러 아티클 찾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아티클의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아티클을 중심으로 해서 노드를 연결해줘서 시밀러 아티클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맵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클릭해서 볼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럼 이렇게 이제 논문을 받아 보셨으면은 요새는 그냥 논문을 다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책pdf.com에다가 논문을 파일을 올립니다. 논문 파일을 던지게 되면은 이 논문 PDF로 학습을 해서 답변을 줘요. 그래서 이 논문 자체 파일을 학습해서 읽고 답해주는 건 GPT나 다 할 줄 아는데 얘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얘가 잘하고 있으니까 책pdf.com 이거 무료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들어가셔서 지금 설문은 다 무료로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한글로도 잘 돼요. 책pdf.com은. 그래서 한글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요약해줘 이렇게 하면 잘 요약해요. 큐복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제 논문을 쓰실 때 패러프레이징 하신다거나 이럴 때 쓰실 수 있는 사이트라서 한번 소개를 드렸고 GPT-0.2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선생님들 논문 쓰시고 난 다음에 요새 GPT가 썼는지 안 썼는지 학술지를 체크하거든요. 예, GPT를 쓴 논문들 하도 많아져가지고 체크를 돌립니다. 예, 그럴 때 내가 쓴 게 내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GPT가 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GPT가 썼는지 안 썼는지 스캔할 수 있는 거예요. 스캔해서 기계가 쓴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 좀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QR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게 저번 QR이고 제가 오늘은 예약 문자로 보내놨기 때문에 문자 갔을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 링크 예약이 갔을 거기 때문에 설문조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정리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는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매들라인을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양질의 논문들을 검색할 수 있는데 검색할 때 효율적인 검색 결과 얻고 싶으면은 검색자의 단계를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 이때는 통제와 자연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통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확률을 높이게 되고요. 자연어는 최신 문헌 누락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드밴스 서치를 이용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본 검색에서 좀 벗어나시면 좋을 것 같고 구글 스칼라 같은 경우는 좋긴 하지만 좀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하시고 DB는 굉장히 많아요. 아까 보였던 데이터베이스면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 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시다 보면은 궁금하신 것들 많이 생기실 텐데 도서 홈페이지에 뭐 Q&A 게시판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전화 주셔도 되시고요.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성의규정 그러니까 유튜브에 성의규정 도서관 검색하시면 채널 2개가 나오는데 뭐 기본 채널과 아카이브 채널 이렇게 나오는데 아카이브 채널에는 교육 자료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교육한 내용들도 올라갈 거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나중에 도 필요하실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